안녕하세요. 신차장입니다. 얼마 전에 12월 1일에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가채점 결과와 동일한 점수가 나와서 1차 합격을 했습니다. 우선 합격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특히 2차 시험까지 합격하신 분들은 조금 더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많이 부럽습니다. 저는 다시 이제 2차 공부를 시작하려니까 벌써부터 머리가 아픈데요. 아무튼 지난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간단하게 결과를 리뷰를 해보면요. 우선 총 접수한 사람은 1차 24만 8천 명, 그리고 2차에 15만 2천 명 해서 총 대략 40만 명 정도가 접수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응시한 인원은, 그러니까 시험장에 접수만 하고 안 온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응시한 인원은 1차 18만 6천 명, 그리고 2차 약 9만 2천 명 해서 약 28명 정도가 응시를 했네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대략 30% 정도의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안 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의 정확했습니다. 거의 정확했죠. 28명이 응시를 했으니까 총 40만 명 중에 거의 이제 응시율이 한 70% 정도 되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합격률을 보시면 1차 합격률이 21.35%, 그리고 2차가 29.07% 해서 합계는 23.9% 정도 되네요. 높지 않죠. 결코 높은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그렇게 지켜 세우지도 않고 뭐 대단한 자격증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앞으로 뭐 전도 유명한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 합격률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코 취득하기 쉬운 그런 만만한 자격증은 결코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표에서 보다시피 2차 합격생이 26,913명이니까 이분들이 올해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고요. 제 부러움의 대상이신 분들이죠.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아무리 합격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이제 응시생이 많고 뭐 접수한 사람도 많고 하다 보면 계속 역대 최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 평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또 뭐 법안이 발의됐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얘기예요. 저도 아직은 정확히는 몰라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관련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공인중개사를 준비를 하거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뭐 올해나 내년, 뭐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준비를 하시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대평가가 되다 보면 합격생들을 조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시험의 난이도를 떠나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응시생들과 경쟁을 하다 보면 뭐 합격은 지금은 60점 절대 평가 기준이니까 60점만 넘으면 합격을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아마 제 생각에는 70점을 맞아도, 뭐 심하면 80점을 맞아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만큼 공부를 더 깊게 해야 되고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는 개그맨이자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셨겠네요. 서경석 씨가 합격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랑 이제 같은 학원 동문입니다. 뭐 이분은 모델이니까. 어쨌든 이분이 합격을 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이제 1차를 합격하고 올해 2차를 합격을 했대요. 뭐 유튜브로 그런 소감이나 뭐 합격 후기 같은 거를 찍으셨던데, 저도 이제 좀 재밌게 봤는데, 앞에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합격하신 점수가 거의 커트라인이에요. 60.83점으로 이렇게 합격을 하셨는데, 이거는 뭐 한두 문제입니다. 한두 문제. 그러니까 합격 커트라인이 60점이니까 거기서 한 문제를 더 맞았다고 하네요. 이분이 가채점 결과는 59점 몇 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의 제기를 한 게 아니라 문제에 대한 이제 이의 제기 관련된 문제가 이제 보통 매년 좀 나오나 봐요. 거기서 이제 다 정답 처리를 해주면서 이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운이 좋죠. 운 좋게 이렇게 합격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도 결코 만만한 과정이 아니었다,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분 아시다시피 연예계에서 분해인으로 소문난 분이고 우리나라 그리고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이렇게 어려워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왜 드리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공인중개사 관련 영상을 찍었더니 그 댓글에 뭐 이 시험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대단하게 얘기를 하냐. 저는 대단하다고 얘기를 한 적은 없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뭐 좀 심한 댓글은 뭐 개나 소나 다 따는 뭐 이 자격증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다신 분도 있더라고요. 뭐 제가 그 댓글은 뭐 이제 반응은 안 했지만 좀 기분은 안 좋았어요, 그 댓글 보고. 뭐 개나 소나 좀 심하지 않냐, 이런 개. 저는 올해 1, 2차를 동시에 잠깐 준비를 하다가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시간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직장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1차 이제만 준비하는 걸로 방향을 틀었는데, 뭐 지금 생각하기로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보시다시피 이제 1차 과목 책보다 2차 과목 책이 훨씬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과목 수도 1차가 이제 2과목, 그리고 2차는 이제 4과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내년에 만약에 떨어지면 재수, 삼수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딱 이제 포기를 할 거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반드시 합격을 목표로 준비를 할 겁니다. 제가 감히, 저는 1차만 합격을 한 신분이긴 하지만, 감히 이제 합격의 팁을 드리자면, 1차 과목이 이제 2과목인데 학개론 그리고 민법 이렇게 2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민법보다는 학개론이 쉽습니다. 예, 쉽기 때문에. 그리고 저에게는 특히 더 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암기 과목에 좀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계산이나 이런 거에 좀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능해서, 그리고 계산기 이런 거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뭐 계산기 다루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학개론이라는 과목은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표를 학개론은 최소 75점 이상, 그리고 민법은 50점만 넘자, 이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정도 점수의 갭이 낮고, 이거보다는 훨씬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하긴 했지만, 사실 이 학개론이라는 과목은 다른 과목과의 연관성이 좀 떨어져요. 학개론만 잘한다고 해서 다른 과목을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민법이라는 과목은 2차 과목에 뭐 세법, 공법, 뭐 공시법 이런 과목에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민법에 나오는 용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민법을 잘하는 게 2차 과목까지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 2차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올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조금 이제 여유가 있을 때 민법에 나오는 용어들을 조금 일찍 익혀두던가, 민법 과목에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이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해요. 시간 안에 푸는 게 좀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대충 하는 것보다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아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빨리 정확히 알고 빨리빨리 풀어나가는 연습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대충 알다 보면 고민할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간에 쫓기고 이 한 문제를 풀다가 다른 여러 문제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 알려고는 하지 말고 정확하게 아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차 과목도 그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아무튼 내년 제 33회 공인중개사 합격을 목표로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저랑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